네, 안녕하세요. 딘킴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기업의 이제 독일계 회사의 신입 엔지니어로 채용이 되신 제임스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오늘 외국계 기업에 특히나 독일계 기업으로 이제 신입으로 채용이 되어서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신 제임스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님 같은 경우는 아직 신입이다 보니까 얼굴 노출이 조금 어려워서 옆에 어깨만 나오고 촬영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임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입으로 준비하시는 외국계 신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신입이잖아요. 생신입.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제임스님한테 많은 걸 또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현재 입사하신 회사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현재 입사한 회사는 독일계 회사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산업 자동화 제품들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컨설턴트라는 엔지니어 직무로서 이제 고객사에 해당 솔루션과 제품을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임스님은 원래 전공이 그쪽이셨어요? 네, 제 전공은 전자공학과이고요. 네. 학교는 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러세요? 네. 멋지십니다. 사실 외국계 기업에 보면 오히려 스카이나 막 되게 좋은 학교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네네. 오히려 그래도 지방대생들한테 더 채용의 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추천을 통해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와 산업협력을 맺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제가 추천 채용에 응시하셨군요. 네, 응시했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네. 이제 신입으로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4주차 돼갑니다. 이제 4주차요? 네네. 아이고야, 이제 한참 열심히 배우고 있고 OJT 할 기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아이고. OJT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될 거예요.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우리 제임스님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로나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 학교 추천 이외에는 다른 경로나 이런 거는 알아보시진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으로 한번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여러 취업 전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제 이력서를 업로드를 하고 이제 헤드헌터 회사에 또 많은 컨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인사팀 쪽으로 메일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떤가. 그 방법을 통해서 미국계 회사는 입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사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업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네네. 그게 혹시나 자기한테 피해가 될까봐, 혹시나 해가 될까봐 생각을 해서 쉽게 인사팀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제임스님이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공채를 많이 열지 않아요. 그렇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많이 맞아요. 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산업군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열심히 알아보시고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신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계를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건 완전 거의 경력직 수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또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제임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인사팀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보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미국계에 처음에 입사를 하셨다가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서 네네. 그렇죠? 네, 상사의 그렇죠. 네. 부당한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네, 첫날부터 경험을 하시고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다시 지금 독일계 회사로 다니게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아요. 네,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문화가 다 다르고 어찌됐든 국내에 와 있고 또 국내에 토착화되어 있는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내보다 더한 문화를 갖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잘 유념하셔갖고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임스님 같은 경우는 취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학교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좀 또 다른 원래는 여기 추천 받기 전에 또 다른 부분도 준비를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경로라든지 아니면 과정들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취업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아마 막무가내로 레주메나 커버레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워낙에 각 학교마다 다 그 자소서나 레주메를 첨삭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그걸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자소서의 첫 발디딤은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첨삭을 받아라. 네, 학교 센터를 이용해서.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요거를 꼭 굳이 돈을 들여서 첨삭을 받으실 필요 없어요. 네, 아니면 취업 카페나 이런데 물론 많이 오픈을 시켜가지고 여러 같은 취준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첨삭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그런 취업 지원센터를 네, 통해서 그렇죠. 첨삭 같은 거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네네. 꼭 그런데 유념하셔갖고 한 번씩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거기 학교에서 지원하는 센터 같은 데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그런 거 센터에서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첨삭해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전문가 그렇죠. 분들이십니다. 다 전문가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좋은 퀄리티의 레주메라든지 커버레터를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커버레터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금씩 수정해갖고 본인만의 커버레터랑 레주메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 제임스님은 현재 회사 들어갔을 때 영어 면접 같은 거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면접은 뭐 외국계는 빠질 수 없는 면접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정량적인 영어 증명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토익과 토스를 준비를 했었고 영어 면접은 또 면접대로 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어 면접의 팁은 일반 면접을 준비하듯이 영어를 어느 정도는 구조를 갖춰놓고 면접장에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엔지니어로서 저희가 자유롭게 말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간다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간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 준비할 때 면접 예상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평소에 아무래도 외국계를 가실 생각을 하신다면 좀 영어와 좀 친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입사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영어는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를 바라는 게 네이티브를 원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영어 회화 정도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영어라고는 하는데 사실 용어 차이예요. 그냥 일반 회화 잘 할 수 있고 거기에 비즈니스 용어만 몇 개만 갖다 붙이면 그게 비즈니스 영어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영어 면접도 뭐 딱딱한 형식적인 그런 면접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외운 티가 나고 너무 외워서 또 답변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 회화처럼 이런 것들을 좀 입으로 스피크아웃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영어 면접도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영어 면접은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까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는 뭐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역시 뭐 자기 이름을 말한다든지 나이를 말하는 것보다는
좀 독창적으로 나에게는 뭐 3가지 강점이 있다.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네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상당히 면접관 분들도 만족해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저도 항상 이 1분 자기소개서 준비를 할 때 당신 이름이고 당신 전공이고 학교고 다 알아요. 네, 다 그러니까 나와 그런 있죠. 거 얘기하지 말고 네. 나만의 독특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내 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례를 아주 조금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 베스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어 면접은 뭐 보통 자기소개랑 뭐 기본적인 성격, 장단점 뭐 이런 것들 나왔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회사에 말하고 싶은 뭐 포부 요거를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 갔지만 그날의 면접장 분위기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네.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네, 잘 이런 거, 파악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냥 영어 못한다고 못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더 그렇죠. 뽑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준비 잘 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 면접 관련돼서 질문들 혹시 몇 가지 나왔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공했던 과목들이 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냐, 그리고 그 과목들이 현재 이 회사에 와서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또 대답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저희 회사 CEO 분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물어보셨을 때 저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네. 질문이 가장 난감했었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좀 답 없죠? 네.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데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라 아니면 뭐 포부에 대해서 말해라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얘기해봐라 어렵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할 때 신입부터 그런 꿈이나 포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흐지부지하게 경력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의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직업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 얘는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생활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그 회사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지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갖고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라는 포부나 열정을 보여주시면 참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제임스님은 참 면접에서 좀 잘 하셨던 것 같네요. 좀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네.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굉장히 잘 하셨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외국계를 준비하는 신입분들에게 혹시 조언 같은 거 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저 역시 외국계 신입으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 대기업 공채만큼 힘든 과정과 시간을 겪었었는데요. 외국계를 취업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외국계에 취업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엔지니어로서 가고 싶은 산업군, 회사를 잘 파악을 하셔서 수동적인 공채에 지원하는 것보다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능동적으로 좀 취직을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능동적인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채용 공고가 뜨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답변이 안 온다고 좀 혼자서 실망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회사 아니면 가고 싶은 직무, 산업군이 있으면 그 관련된 회사를 찾으셔서 그 회사에서 보통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 수시 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채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채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지만 기회를 더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기간,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띄우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채용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회사
거기에 채용 공고가 떴다. 그러면 준비해놨던 이력서와 CV를 바로 수정을 해서 바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나는 뭐 좀 더 완벽하게 뭐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겠다? 그럼 이미 채용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 그러면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퇴근길에 또 빨리 가보셔야 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또 용기와 희망이 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님. 저도 정말 좋은 경험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딘킴이었습니다.